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노화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55세 이상의 80%가 겪을 정도로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비만인 경우 그리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젊은 층에서도 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이 통증이 잦아들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죠. 하지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 속 시원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자세한 상담해드릴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율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 무릎을 참 누구나 많이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탈이 나거나 또 손상이 되면서 이제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겪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에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공룡의 화석이라든지 원시인의 뼈에서도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된다고 하니 네. 상당히 오래된 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또 여자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처럼 또 날씨가 되게 추워지면 이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단 모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절은, 무릎 관절은 3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대퇴골, 밑에 있는 경골,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보통 설계골이라고 하는 네. 3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뼈가 맞닿은 곳에는 관절연골이라는 아주 매끄러운 연골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저항을 줄여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위에 뼈와 밑에 뼈 사이에 가운데에 낀 또 반월상 연골이란 연골 구조가 있어서 우리가 움직임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은 무릎의 정상적인 연골을 나타내고요. 오른쪽 그림은 손상된 관절 연골입니다. 일단 좌측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관절 연골인데요. 관절 연골은 아주 미끄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고 윤활작용을 하는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이라든지 활동 시 아주 큰 충격에도 쉽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우측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의 모식도인데요.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우리가 활동할 때 관절에 자극이 발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염증이 생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도 초기나 심한 경우 등 좀 다양한 양상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좌측에 보이는 사진과 중간 제일 우측으로 정상과 관절염 중기, 말기 이렇게 관절염 사진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정상 사진은 아주 매끄러운 관절 표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 중기의 사진인데요.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표면이 아주 거칠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우선 보기에 표면이 매끄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절 연골이 완전히 없어져서 뼈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좌측 사진과 달리 뼈가 노출되어서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네. 이 경우 우리가 보행 시 뼈와 뼈가 맞닿아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 하면 무조건 나이 탓이라고 여기기도 했는데요. 또 나이가 들어서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양쪽에 다 통증이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만 불편한 분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같은 동네에 사시더라도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관절염 없이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교적 젊은 50대나 60대인데도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또 어떤 분은 한쪽 다리는 퇴행성 관절이 아주 심한데 반대쪽 다리는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오래되고 퇴행성으로 그냥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많은 부분이 예전에 다친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예전에 다친 병력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또 크게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내는 경우 관절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쪽만 또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쪽 다리에 다친 병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옛날에 다쳤다가 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가 보통 넘어지거나 우리가 무릎을 삐끗한 경우 보통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타박상이라든지 인대 염자로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관절 내 연골이라든지 반월상 연골 또는 관절 내에 어떤 구조물이 다치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지 못하는데요. 네. 그것은 연골의 가장 큰 특징인 관절 연골에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쳤을 때 처음에 타박이라든지 인대로 인한 통증은 일주일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서 와 우리가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것이 속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뭐 반월상 연골 손상은 그대로 지속되어서 이것이 관절 연골 손상을 유발해서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가끔 환자분들이 뭐 나는 아주 몸이 튼튼해서 무릎을 다쳐도 금방 잘 나아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그 관절 연골 손상으로 오히려 더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을 다쳤을 때 통증이 별로 없다거나 혹은 또 얼마 후에 통증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병원을 찾아가서 연골 손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대해서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을 보시면 관절 내 화살표 쪽에 하얗고 둥근 물체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릎 관절 내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관절 내에 존재하는 유리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릎 속에 있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또 우리가 보행 시 관절 사이에 끼어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또 관절 손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의 위치에 따라 또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절 손상이 빨리 진행되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 사진을 보시면요. 그 위에 있는 관절 연골과 밑에 있는 관절 연골 사이에 화살표로 보이는 것이 반월상 연골인데요. 네. 이것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네.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도 빨리 수술을 해줘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릎을 다쳤을 때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데요. 우선 무릎 주변 근육이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지간한 충격에도 관절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무릎 내 관절에 손상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해서 2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 운동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무릎 관절 위쪽에 있는 대퇴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근육을 키우면 우리가 관절이 아주 튼튼해지게 됩니다. 가끔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릎에 과도한 충격, 뭐 달리기라든지 네.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충격을 주면 그 근육은 키워질 수 있지만 관절이 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또 지양해야 되고요. 네. 최근 뭐 의료의 발전으로 우리가 암이라든지 불치병도 조기에만 우리가 발견을 하면 충분하게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조기에 발견하는 게 조기에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기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무릎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빨리 관절 손상을 발견하면 충분하게 조기에 완치시킬 수 있지만 조기에는 통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빨리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무릎에 조그마한 불편이 있다든지 다치면 꼭 병원을 찾아가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릎 관절염 환자는 보통 여자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대부분 주변에 보시면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여자분들이 무릎 관절에 붙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퇴 근육의 그 크기가 적고 약해져서 충격에 쉽게 관절이 망가져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보시면 대부분 여자분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 자세 자체가 무릎에 아주 심한 그 압력을 주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여자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보통 젊은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관절 연골에 손상이 오는 경우, 이 경우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오히려 더 남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만인데요. 네. 우리가 약 1kg 정도 몸무게가 올라가면 우리가 달릴 때 무릎에는 약 30kg 이상의 압력이 더 가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역시 관절염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보통 그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고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양처럼 쪼그리고 앉는 문화가 없어서 네. 거기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아주 적은데요. 서양에서는 또 과도한 비만 환자가 동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비만에 의한 관절염은 동양보다 훨씬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자 생활을 하시고 또 바닥에 앉는 자세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자세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비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무릎 운동 그리고 혹시나 무릎을 다쳤을 경우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2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가 네. 등산을 하 예, 조금만 더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산에 오르면 등산 가잖아요. 네. 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양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 또 안 아프거든요. 옆으로 걸으면 또 괜찮아요. 예. 옆으로 이렇게 등산 집에 있을 때는 괜찮고 계단 오를 때도 상관없는 꼭 등산만 가면 그렇거든요. 예, 그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대 초반입니다. 아이고, 아직 30대 초반이면 관절이 손상될 나이가 아닌데요. 예, 그때 그 모프로에서 예. 이게 다 젊은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등산을 올라갈 때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자분처럼 또 내려오실 때 아픈 분도 계십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올라갈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이 약해져서 우리가 올라갈 때 근육을 써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면 그 충격으로 무릎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특별하게 치료 없이 뭐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만 해주면 대부분 낫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불행히도 환자분처럼 내려올 때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관절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뭐 바늘상 연골이 손상됐다든지 관절 연골이 또 찢어졌다든지 또는 관절낭이라든지 십자인대 이런 데 손상이 오는 경우 내려올 때 불안정성을 느끼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빨리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뭐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관절 연골에 손상이 왔다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나이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더 없으신가요? 아, 네. 그래서 산에 이렇게 동산을 가기가 겁나는 거라 이렇게. 네,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꼭 진단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10월에 무릎 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네. 예. 인공 관절을 넣고 수술을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도 무릎이 막 활동을 못할 정도로 무릎에 물이 차고 엄청 무거워요. 예. 그래갖고 온 몸이 막 아래로 막 끌어당기는 예. 것처럼 무거워서 서서 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잠깐만 그러면 앉아야 되고 예. 서 있을 수가 없고 예. 이렇게 무릎이 막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관절염이 아주 심한 분들은 맨 마지막 단계 수술이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이 됩니다.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불편해 하시는 분도 사실은 약 5% 이하에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주변에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아주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그 환자분도 고생을 하게 되고 수술하신 분도 또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 수술하신데 다시 가셔가지고요. 그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또 재활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요법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뭐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예, 예. 무릎 그 관절 수술하기 전에요. 예, 한 옛날에 한 20년 넘었나 봐요. 예, 계단에서 굴러갖고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져서 예. 그 공골이 할 예, 수가 예. 없을 정도로 해갖고 예, 치료한 예. 적이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영향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보통 다치면 뼈를 정확하게 맞춰서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원 상태로 돌려주는데 사실 너무 심하게 다치면 그거를 그 기술적으로 맞춰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경우에는 그 관절이 쉽게 망가지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다치게 되면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도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하고 이렇게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하고 경과가 안 좋은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활치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또 혹시 비만이 있으시면 체중을 빼는데 또 주력을 하셔야 또 앞으로 관절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근데 그 관절에 도움되는 음식물 같은 건 뭐 특별한 거 없을까요? 네,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어떤 거를 먹어서 우리가 관절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덜 먹어서 우리가 비만을 없애는 것이 네. 관절 건강에 가장 좋고요. 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그런 운동 병행하셔서 꼭 다음에 완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작년에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물이 차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을 빼라 해가지고 물 한 2번을 뺐습니다. 예. 빼고 어디로 이제 거기서 주사를 한 대 놔주는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치료만 좀 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주사 맞고 나니까 다리가 또 괜찮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또 그 무릎 서투기가 굉장히 아파. 제가 이리 운동을 하려면 좀 많이 걸으면은 거기가 많이 아픈 거죠. 예.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60세요. 예. 아직 보통 우리가 60세면 그렇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나이는 아닌데요. 그 전에 이제 물이 찼다. 우리가 이제 제가 환자를 볼 때 물이 찬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이 많이 차게 되는데요. 그 물이 찬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것은 뭐 안에 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관절 상태가 무릎 안쪽이 약하거나 또 우리가 관절 상태가 괜찮지만 너무 무리했을 때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절 안에 손상이 있을 때 물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2회 정도 뽑은 것을 보면 무릎 안에 손상이 상당히 있은 걸로 생각되고요.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혹시 정밀 검사는 하신 게 있습니까? 네,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아니 MRI 검사라고 혹시? 그건 안 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관절이 아주 심하거나 또 물이 찬 것까지는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기본 검사로는 관절 내 상황은 사실 검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그 주사를 맞고 일단 좋아지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계셨지만 네. 다시 이렇게 심해진 걸로 봐서는 그 속에 뭔가 관절 연골이라든지 또 바늘상 연골인데 여기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환자분께서는 지금 병원에 빨리 가셔서 정밀하게 그 물이 차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고 네. 지금 2회 뽑아가지고 다시 물이 또 생기고 아프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빼는 것 자체는 크게 권유하지 않고요. 지금 정확하게 일단 물이 생긴 원인을 찾아야 지금 환자분의 통증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재율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나중에 크게 고생하지 않으려면 만약에 다쳤으면 그때그때 제대로 꼭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선생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릎 관절 연골에는 통증 감각이 아주 적거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손상되더라도 우리가 그 자체로 통증은 거의 못 느끼는데요. 그 통증은 그 찢어진 연골이나 손상된 연골이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원래 찢어진 우리가 그런 통증과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통증의 양상이 약간 다른데요. 대부분 우리가 앞서 그 환자가 얘기한 대로 계단을 오르기보다는 내려올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연골 손상, 특히 바늘상 연골 손상을 많이 의심하게 되고요. 네. 또 쪼그리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았다 설 때 많이 아프신 분들은 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무리하게 우리가 걸을 때 그 무릎이 붓는 증상, 앞서 말씀 그런 환자분처럼 무릎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면 관절이 아주 약해졌거나 또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우리가 걷다가 아주 정상적으로 걷다가 관절에 마취는 증상, 아주 심한 통증이 왔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서 보신 유리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이런 것 역시 바늘상 연골 손상을 의심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거나 또는 무릎 불편감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서 빨리 진찰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진단을 하게 되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하시면 네. 의사분이 진찰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진찰 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대부분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선 사진인데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쪽에 있는 경골 사이에 검게 간격이 보입니다.
이것이 정상 관절 간격인데요. 네. 여기에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이 있어서 방사선 사진상 이런 연골은 방사선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검게 보이게 됩니다. 우측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반월상 연골과 관절 연골이 전부 소실되어 관절 간격이 없어지게 보이는데요. 뼈가 맞닿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은 관절염이 아주 심할 때는 진단적 가치가 있지만 초기라든지 중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방사선 사진상 정상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초음파 검사 사진인데요.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간단하게 방사선 조사 없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무릎 검사의 경우 연골이라든지 인대의 경우에는 진단이 상당히 힘듭니다. 무릎 내 부종, 특히 물이 찬 것은 아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데요. 화살표로 검게 보이는 것이 무릎 내 물이 찬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MRI 사진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의 수소 분자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사진입니다. 화살표 쪽에 보시면 검게 보이는 것이 관절 손상을 나타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관절 내시경 검사 사진인데요. 내시경 검사는 관절 안에 카메라 렌즈를 넣어서 관절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관절 연골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반월상 연골이 되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텐데 무릎 내시경 검사는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검사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내시경 검사는 말 그대로 내시경을 무릎 안에 넣어서 직접 촬영을 하는 검사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위에 보이는 것이 내시경 검사용 렌즈인데요. 약 2mm 정도의 가는 바늘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사처럼 무릎 관절 속에 찔러 넣게 됩니다. 네. 이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부분 마취를 시행하고요. 바늘이 가늘어서 절개라든지 봉합 같은 불편함 없이 주사처럼 넣어서 검사하게 됩니다. 네. 왼쪽 밑에 사진은 실제 검사하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관절 속에 내시경을 넣어서 우측에 보이는 모니터를 보면서 무릎 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네. 보통 내시경 검사는 약 5배 이상 무릎 속을 확대시켜서 정밀하게 무릎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시 무릎의 부분 마취 등 준비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실제 검사를 하는 시간은 1, 2분의 아주 짧은 시간 내 검사를 하게 되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를 한 후 환자에게 바로 관절 속 상황을 영상을 보면서 치료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무릎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밀한 검사가 되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무릎 속을 보는 정밀한 검사는 앞서 보신 MRI 검사와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무릎 속을 보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MRI보다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내시경 검사의 단점은 근육이라든지 뼈 속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MRI 검사는 이와 반대로 뼈나 근육 속에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관절 상태라든지 발월상 연골 상태는 내시경 검사보다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할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관절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혹시 뼛속이라든지 근육 속의 문제를 의심하면 MRI 검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네, 이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진단되었다 그러면 치료가 또 중요한데요. 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약물이라든지 재활치료, 주사요법 등이 있고요. 관절염은 아주 초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지만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술적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상된 관절을 재생시켜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관절 재생 수술이 있고요. 네. 또 재생 수술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고장난 부위를 고쳐서 쓰는 것은 재생 수술이고 네. 또 못 고칠 때는 완전히 새 걸로 교체하는 것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관절은 한 번 손상되면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절도 어느 정도 재생이 된다면 참 좋은 치료법일 것 같은데요. 관절 재생 치료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환자분들이 관절은 한번 손상이 되면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또 많은 좋은 방법이 개발되어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다 재생 치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절염 초기에 빨리 오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 대한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관절 재생술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하고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세골절술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손상된 뼈의 부분에 미세하게 구멍을 내어서 또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 네. 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장 인자와 치료 물질이 나와서 관절을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미세골절술로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모식도인데요. 네. 좌측 위에 사진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뼈가 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노출된 부위에 미세하게 골절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가 나오게 되고 그 피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사진은 실제 미세골절수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좌측에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서 화살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군데 미세골절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세골절술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하지는 않는데 이 환자의 경우 그 다른 또 손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안쪽을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측 사진의 화살표를 보시면 예전에 손상된 부위에 관절 연골이 많이 자라서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절을 재생시키는 미세골절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수술도 수술이지만 마취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마취를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보다 또 마취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다행히도 무릎의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스러운 전신 마취라든지 또 허리 이하를 마취시키는 척수 마취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그 수술 부위만 간단하게 마취할 수 있는 부분 마취로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또 수술이라든지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시간도 짧고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술 같은데 이 수술을 그래도 모든 관절염 환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나요? 네, 사실 관절 재생 수술이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앞으로 없어질 수술이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재생 수술은 우리가 미리 정밀 검사를 해서 그 관절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 수술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되도록이면 MRI보다 내시경 검사를 해서 무릎 연골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관절 손상이 심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1차적으로 관절 재생술을 추천하고요. 또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가끔 관절 손상이 아주 심한데도 인공관절 수술을 또 거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요. 네. 이런 경우 차선책으로 관절 재생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로 반대쪽도 내시경 검사상 관절 손상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1차적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권유하였는데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해서
내시경 수술로 관절 재생 수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다행히 뭐 경과는 좋았는데요. 차선책으로 해볼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또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한 9월 달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무릎이 굉장히 뼈끼리 딱 마주치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주사 놔주고 일주일분 약 주고 근데 별 차도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도 고주파 치료만 해주시고 뭐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네.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죠. MRI 검사 결과가 십자인대 파열, 또 연골판, 뭐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찌꺼기가 막 이렇게 모두 사이에 있더라고요. 예.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 수술을 권하지 않으시고 그냥 운동으로만 이렇게 제가 잘 치료를 하면서 약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조금 높은 고바위 같은 데 갈 때도 상당히 제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 왜 수술을 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나중에 최악으로 아플 때 내시경 수술을 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편한데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지금 MRI까지 우리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무릎 내 손상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의사분께서 일단은 수술적인 방법 말고 뭐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권유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MRI 사진에서 앞서 제가 내시경 검사와 MRI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내시경 사진에서 우리가 100% 정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에서 어느 정도 수술 없이 충분하게 환자분에게 이 정도면 수술 없이 우리가 완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재활 치료를 권유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환자분은 또 많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환자 상태상 제가 볼 때는요, 더 정밀하게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속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MRI 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환자라고 판정이 됐는데도 불편해서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MRI가 100% 맞는 검사다, 아주 정확한 검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환자분 경우는 좋아지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치료 방향을 달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불편하시겠지만 병원을 다시 한번 가셔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무릎이 통증이 오고 이래서 통증 주사를 맞고 이래 했는데 조금 낫고 이래 하더니 이제는 아무 차도가 없어서 걸으면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고 썰룩거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MRI 찍었더니 관절이 다 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술을 하라는데 저는 저 수술 안 하고 무슨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MRI 상으로 관절이 다 닳았다.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한 상태라고 지금 판단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뭐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주 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권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환자분들이
이거 수술을 안 하면 또 크게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네. 수술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또 재활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은 뭐 체중요법이라든지 체중을 줄이는 요법이라든지 재활치료 그리고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 같은 것을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무릎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보통 앞서 말씀드린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네. 재생수술이 가능하면 일단 그런 것을 먼저 하셔가지고 또 효과가 우리가 재활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판단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런데 네. 예. 수술을 예. 교정 수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교정수술이라고 우리가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네. 양쪽에 그 한쪽 다리에 우리가 안쪽만 닳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만 닳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한쪽만 심하게 다른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바깥쪽 연골하고는 아주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휘어진 그것을 방향을 바꿔주는 대퇴 하부 경골 쪽에 우리가 방향을 바꿔 뼈를 교정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아주 좋은 분도 계시고요. 또 효과를 못 느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과 아주 잘 상의해서 하셔야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재생 수술인 제가 이래 하면 재생 수술이 될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환자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 관절 연골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사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인공관절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정 수술을 하면 예. 그 걷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나중에. 그 교정 수술 역시 그걸로 효과를 보신 분도 상당히 계시지만 또 교정 수술을 하고 난 후 효과를 또 전혀 못 보시고 고생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정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집도하시는 선생님과 아주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재율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관절 연골 재생술은 관절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관절 재생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손상이 심한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손상된 관절 연골을 수리해서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의 그 퇴행성 관절염 부위와 뼈 일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 기계를 넣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에 보시면 인공관절을 넣은 모습이 보이고 우측 사진을 보시면 방사선 사진상 양측 무릎에 인공관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95% 이상 환자에서는 아주 만족합니다. 잘 걸어 다니시고 전혀 통증 없이 다니시는데 약 5% 이내의 환자에서는 수술 후에도 통증 등으로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그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약 10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면 더 빨리 손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또 오랜 기간이 지나서 망가지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수술보다 효과는 더 떨어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시행하면 좋습니다. 네. 따라서 뭐 본인의 무릎 연골로 최대한 사용하시고
도저히 안 될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상담했던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관절염 환자 중에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빼주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에서 뽑아낸 관절액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액은 그림처럼 약간 노란색의 투명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뽑아낸 관절액이 투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인다든지 희게 보인다든지 이런 그 관절액이 나오면 무릎 내 균이 들어가는 화농성 관절염이라든지 우리가 통풍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고, 만약 피가 나온다면 관절 내 골절이 있다든지 인대 손상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관절연골 손상에서 오는 무릎 내 물 차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무릎 내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무릎 내 문제가 생겨서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에서는 만약 윤활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윤활유를 만드는 활액막이 정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식되면 무릎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따라서 물이 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적인 원인, 관절 손상이라든지 다른 원인을 치료해주면 자연스레 물 차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께서 한번 물을 빼면 계속 빼야 된다고, 절대 물을 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약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에서 물을 빼든지 안 빼든지 근본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물이 차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무릎 부종에서 이런 부종이 처음 왔을 때는 물을 빼주는 것이 나중에 관절낭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의 경우, 관절염이 오래된 경우 물을 빼든지 그대로 두든지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무릎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또 많던데요. 이 주사는 어떤 주사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무릎 안에 주는 주사가 대부분 병원에 가면 많이 맞게 되는데요. 크게 두 종류의 주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주사가 있고 두 번째는 무릎 영양 주사가 있습니다. 통증 주사는 말 그대로 무릎의 통증을 빨리 없애는 주사로서 대부분 우리가 스테로이드 제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사를 맞으면 특히 처음에 무릎이 아파서 가신 분들은 신기하게 한 몇 달 동안은 아주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또 아주 좋은 주사인 줄 알고 여러 번 또 하게 되는데, 계속 맞게 되면 점차 치료 증상이 없어지는 기간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주사도 전혀 효과가 없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더 안 좋은 것은 또 우리가 그런 주사가 스테로이드 제제가 무릎 연골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무릎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증 주사는 의사와 잘 상의해서 아주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통증 주사는 너무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 주사는 안전할까요, 선생님? 네, 보통 무릎 영양 주사는 무릎 관절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주사를 또 영양 주사라고 하는데요. 무릎 내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히루안산 성분의 주사도 있고, 또 무릎 관절이라든지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인대 정식요법 등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 주사는 통증이 감소하는 것은 통증 주사보다는 훨씬 느리게 진행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지속적으로 했을 때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자에게서는 더 도움이 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병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무릎의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자세로서 무릎을 꿇어 앉는다든지 양반다리 자세는 무릎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의 약 30%를 보호대가 흡수하기 때문에 또 운동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대는 하루 종일 우리가 쉴 때도 착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 근육을 또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재활 운동이 중요한데 뭐 사이클이라든지 수영처럼 무릎 관절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가장 좋고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농구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들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수영 선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최근에 또 주변에 보시면 배드민턴 동호회처럼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경우 우리가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또 필요하면 보호대를 착용하여서 무릎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재생술을 하고 난 후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무릎 관절 재생술은 수술 후에 바로 관절이 재생되어 가지고 정상인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우리 관절 재생되는 기간을 최소 2~3달 정도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각 수술한 환자마다 수술 범위라든지 수술 방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꼭 수술한 담당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 다리 대퇴사두근,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에 주력하면서 상태에 따라서 점차 일상생활에서부터 달리기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재율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하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안 되면 인공관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을 잡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미리 치료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조그맣게 무릎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제대로 진단해서 추후 퇴행성 관절염이 안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폐렴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지난주에만 44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특히나 폐렴은 국내에서도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영유아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균성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또 방치하게 되는데요.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거나 가래가 나오는 등 이 깊은 기침을 하게 되면 꼭 다시 병원에 가서 자세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